요즘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죠.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자동차의 핵심 두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심장부, 텔레칩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텔레칩스를 이야기할 때 이 맏형이라는 표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량용 반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부터 이 시장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정말 상징적인 기업이거든요. 텔레칩스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보려면요. 먼저 이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 바로 이 안방을 휘어잡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비결이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해요. 텔레칩스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 공장을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성능과 기능을 구상하는 설계에만 집중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칩을 짓는 건설사가 아니라 최고의 청서진을 그리는 건축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8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도로 위에 보이는 현대차, 기아차 10대 중에 8대 이상에는 텔레칩스가 설계한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이죠. 거의 국산차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독보적인 위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현대모비스, LG전자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전자 대기업들과 아주 오랫동안 끈끈한 신뢰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돌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오디오, 공조장치 같은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고 조작하게 해주는 시스템 있죠? 그걸 IVI, 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칩이 바로 이 돌핀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을 평정한 텔레칩스, 당연히 여기에 만족할 리가 없겠죠. 이제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글로벌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벌써 전체 매출의 36.5%,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텔레칩스가 해외로 나갈 때 혼자 힘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파트너가 바로 이 독일의 콘티넨탈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 중 하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5년부터 텔레칩스의 차세대 칩인 돌핀3가 바로 이 콘티넨탈을 통해서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대표 자동차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칩을 판다는 의미를 넘어서 미래의 핵심 자동차 시장에 이미 자리를 확보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텔레칩스의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잘 나가던 드라마의 갑작스런 단전 같달까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3년 텔레칩스는 무려 16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정말 활활 날아다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5년 전망치를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 62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걸까요? 정답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된 투자입니다. 일종의 전략적 후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을 엄청나게 늘렸고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회계에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즉,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인 셈이죠. 자,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투자가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지 텔레칩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면 투자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4년에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칩을 업그레이드하고
2025년에는 여러 개의 화면과 기능을 동시에 제어하는 스마트 콕핏용 칩, 그리고 2026년에는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고성능 컴퓨터, 즉 HPC 칩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자동차의 진짜 두뇌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텔레칩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같은 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안전, 구동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앙사령관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텔레칩스가 꿈꾸는 큰 그림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를 넘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각종 센서 제어까지 자동차의 혈관처럼 퍼져 있는 모든 전자장치의 두뇌를 자신들의 칩으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의 중추신경계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텔레칩스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전략적 투자의 결과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025년에 일시적인 적자를 발판 삼아서 2026년부터는 다시 100억 원이 넘는 흑자로 돌아서고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제 곧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텔레칩스 대표의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미래 자동차 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성능 컴퓨팅 기업이 되겠다는 것. 정말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입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반도체 맏형 텔레칩스는 과연 이름 그대로 글로벌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